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죠. 미국과 유럽은 지금 ESGC에 대한 전면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같은 경우에 BLM 띄웠죠. 그래서 바이든 민주당 때 전 세계 미국 대사관 영사관에 BLM 깃발을 걸었죠. 바이든 집권한 후에. 그리고 무한젠더 띄웠죠. 바이든의 첫 번째 행정명령이 사진에 나오는 이 유니버스 펜실베이니아 좋은 대학이죠. 거기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한 사람을 여성 스포츠 여성 수영에서 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 사람이 여성 수영 대학 아이빌리그 여성 수영 선수로 수영 대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트럼프 때도요. 제가 참 황당했던 게 이 지금 사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서울 세종로에 있는 미 대사관입니다. 사진 보십시오. 위에 동성애 깃발 걸려 있죠. 저 색동 저게 동성애 깃발이거든요. 아래 BLM Black Lives Matter 이게 저기 뭐야 조지 플로이드 그 죽은 흑인 추모하는 깃발이죠. 마약상이고 마약 중독에 의해서 응급실로 실려간 적이 서너 번 경력이 있고 중국제라고 의심되는 $20 위조 지폐를 유통시킨 혐의로 경찰에 수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경찰 체포 과정에서 뭐 잘못 엮여갖고 숨졌단 말이에요. 그걸 추모하는 깃발을 바이든 때 전 세계 영사관에 내걸었어요. 그러면 이게 바이든 때 처음 걸렸냐? 아닙니다. 트럼프 말기에 2020년 6월 14일에 트럼프 때 서울 미 대사관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국무부 직원들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게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야 도대체. 미 대사관 국무부에 저게 걸렸어요. 트럼프 때 일입니다. 이게 트럼프가 지시해서 철거됐어요. 내가 이제 하루인가 이틀 만에. 나는 여기 미 대사관님한테 나 저런 거 깃발 걸리면 6월 달에 이제 다음 달이면 6월인데 만약에 6월 달에 저게 게이 프라이드, LGBT 프라이드예요. 그러니까 게이가 자랑스러운 달, LGBT가 자랑스러운 달이에요. 저 캠페인이 그렇게 돼 있어요. 6월 달이. 거기에 만약에 색동 깃발이 걸린다 그러면 가서 한번 내가 묻고 싶어. 이 대사나 영사한테. 뭘 묻냐. 당신 사우디 리야드에 색동 깃발 걸래? 사우디 리야드가 어떤데요? 사우디 리야드에 저 깃발 걸면 이슬람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여요. 못 건다고. 그러면 한국의 여론조사에 보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동성애 그거 뭐 우리가 특별히 욕을 하거나 법으로 탄압하진 않지만 띄울 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그 관점은. 절대 다수가. 그런데 왜 니들이 저게다 저걸 거냐 이거지. 우리가 사우디 같이 싸납지 않아서? 라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미 국무부, 미 대사관, 서울에 있는 대사관이 저런 걸 띄울 정도로 ESGC에 대한 캠페인이 주도 면밀하게 바탕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정도로 미국이나 유럽 바깥 세계가 망가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여기에 어떻게 대항해서 유지할 거냐라는 그런 게임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종교 문화 비서관도 가지고 이거 게임 안 돼요. 그냥 그거 두는 순간 이런 흐름에 밥이 된다고. 드는 순간 저 흐름에 밥이 돼요. 왜냐면 이쪽은 아직 지능적이질 않아요. 이쪽은 모여서 크게 시위는 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표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민주당 애들이 이걸 입법을 몇 년째 만지작거리면서도 못해요. 교회가 막은 거예요. 이거 사실은.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근데 이제 제대로 싸워야 돼. 제대로 싸우는 건 정부가 못 싸워요. 이거. 한 달에 한 2, 3억이 돌아가는 ESGC에 대한 그 싸움에 대한 그 컨텐츠와 담론을 제공하는 싱크탱크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고급지다고요. 컨텐츠들이. 자, 미국과 유럽에서는 그래가지고 지금 전면전이 붙어 있죠. 이게 소신을 얘기를 하면은 너 인종주의자야, 인종차별주의자야, you are a racist.
딱 해서 이제 저걸 하죠. 낙인을 찍죠. 또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면 너 동성애 혐오자야, 호모포비아야 이래서 낙인을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주별로 또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주가 있는데요. 뉴욕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동성 결혼을 촬영을 거부한 사진사가 있었어요. 에밀리 카펜터. 이게 뉴욕 주 법에 의해서 벌금이 선고됐었죠. 동성 커플이 결혼한다고 결혼식 사진 찍어주세요 해서 가서 봤더니 동성 커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진 못 찍는데요.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공서, 언론, 대학, 연예계, 기업 이런 데들, UN, 국가인권이든 국가관료조직 이런 데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기세등등하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미국과 유럽에서 학계나 종교계에서 아주 심오한 비판이 나와 있고 그게 쭉 진행이 됐고 일반 시민과 학부모, 특히 이제 미국서 이게 아주 학부모가 굉장히 살벌하게 요새 싸웠죠.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주 정부들이 강한 데들이 있으니까 텍사스나 플로리다 이런 데서는 아주 대판 반발을 했고요. 최근 들어 이제 머스크나 넷플릭스조차도 넷플릭스 굉장히 ESG 띄운 데거든요. 거기 ESG-C 띄운 데인데 거기조차도 요새 좀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크라 전쟁이 아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크라 전쟁이 이제 이게 보수 공화주의를 강화시켜주고 있거든요. 아, 이거 우리나라 주권 강화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어. 이런 그런 풍조가 강화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여기서 잠시 이제 넷플릭스가 요새 좀 착해진 거 사정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데이브 샤펠이라고 이게 정치적으로는 아주 지독한 민주당 지지자고 트럼프 비판자예요. 그런데 데이브 샤펠이 21년 10월에 당했단 말이죠. 넷플릭스에서 샤펠의 더 클리어인가 뭔가 그런 쇼가 있었는데 쇼가 끌려 내려왔어요. 이 쇼가 끌려 내려온 이유는 이겁니다. 샤펠이 이런 류의 발언을 하거든요. 남녀 성구분은 현실입니다. Gender is a fact. LGBT 사람들은 너무나 민감합니다. LGBT people are too sensitive. 그들은 심지어 J.K. 롤링도 디스했습니다. They even cancelled J.K. 롤링. 그녀는 남녀 성구분이 현실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J.K. 롤링이 한 말이 그거거든요. 자궁을 가진 우터러스인가 자궁을 가진 사람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자만 여자입니다. 그 소리지. 아이 낳는 임신 출산할 수 있는 사람만 진짜 여자입니다. 그 소리죠. 혹은 최소한 자궁을 가진 사람이 임신 출산을 중심으로 해서 생리적 구조가 이루어진 사람이 여자입니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트랜스 사람들이 J.K. 롤링에 대해서 꼭지가 돌아서 그녀를 트랜스 배척 급진 팸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메갈 같은데요. 아주 살벌한 남성 혐오 급진 페미가 있죠. 그 터프라 그러거든요. Trans Exclusive Radical Feminist. 여기는 이제 남자는 이제 하등 동물로 봐요. 그리고 여성만 인간으로 봐요. 그래서 남자인 애가 호르몬 먹고 수술 받아서 여성인 척하고 꾸미고 나오면은 넌 짝퉁이야 그래서 배척을 해요. 그래서 트랜스 배척 급진 팸이에요. 저기가. 좀 살벌한 데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웃기는 말이 그런 기준이라면 저도 터프입니다. 그게 이제 좀 사정하는 사람은 배꼽 잡을 얘기죠. 왜냐면 터프는 남자는 거의 바퀴벌레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흑인 남성인 데이브 샤펠은 터프의 관점에서 보면 바퀴벌레예요. 검은 바퀴벌레예요. 그런데 아니 롤링 킥이 아니 J.K. 롤링이 터프야? 아, 그럼 나도 터프야. 그래가지고 아주 그런 소리를 했다가 여기서 끌려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넷플릭스가 5월 초에 넷플릭스가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구독자 수가 처음으로 10년 만에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5월 초에 회사 내부 지침에서 아주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지침인데 여기서 아주 획기적한 얘기를 했어요. 예술적 표현에 있어 넷플릭스는 특정 예술인 혹은 특정 의견을 검열하지 않을 것이다.
회사 직원들이 해롭다라고 판단하더라도 검열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넷플릭스의 다양하고 유연한 방침에 따르기 힘들다고 느끼는 직원이 있다면 넷플릭스는 별로 좋은 직장이 아닐 수도 있다. 앞으로 데이브 샤펠 같은 사람 쇼 안 내릴 거니까 너희 그거 불만 있으면 회사 나가. 그 소리예요. 모르겠어요. 넷플릭스가 이거 한 건에 대해서 이런 분야만 정신 차린 건지 ESGC 전체에 대해서 좀 정신을 차려가고 있는 건지 그건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근본적인 질문이 여기서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극좌파가 이런 걸 한다. 그럼 이해가 돼요. 극좌파는 얘들은 목표가 이제 그 세상에 대한 원한의 바탕을 둬서 사회나 인생을 해체해버리는 사회와 삶을 적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극좌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옛날에 계급혁명 그거를 남녀 성별투쟁으로 딱 바꿔놓은 거죠. 혹은 흑백 피부색 투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구조가 같아요. 계급 투쟁이 남녀 성별 투쟁 혹은 흑백 피부색 투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파멸적 공황. 마르크스는 이제 공황이 반복될수록 점점 더 대규모화되고 점점 더 파멸적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마르크스의 파멸적 공황 대신에 파멸적 기후변화, 파멸적 CO2, 파멸적 화석연료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 마르크시즘하고 논리구조가 같다고요. 이 악마 내러티브가. 같습니다. 논리구조가. 저건 여러 사람이 지적해요. 그래서 저걸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도 불러요. 네오마르크시즘의 한 분야라고도 불러요. 저런 흐름을. 그래서 급진자를 붙인다. 그 라디칼을. 또 저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커뮤니스트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미국에서는. 자, 그런데 그래서 극좌파의 경우는 그 이유나 동기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월스트리트의 대기업, 월스트리트 최강의 블랙락인가 블랙스톤인가 하는 펀드 회사가 저걸 앞장서서 ESG를 떠들어? 아니 뭐 우버, 아마존 이런 큰 시티뱅크 이런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떠들어? 봤잖아요. 2020년 6월 달에 서울에 나와 있는 국무부 직원들이 앞장서서 저걸 깃발을 걸어? 민주당이 저걸 앞장서서 나발을 불어, 미국. 지금 미국 얘기입니다. 멀쩡한 학자들이 나서서 나발을 불어. 멀쩡한 주류 언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데가 나서서 나발을 불어. 영화, 연예 산업계가 저거를 나발을 불어.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드는 새로운 그 시리즈에서 보면 아이고 우리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은 동성애자였어요. 그거 학계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게 대세인 얘기거든요. 아이고 우리 존경하는 프랑스의 영웅 잔다크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디즈니 플러스가 새로 만들고 있는 영화 그 아동물의 주요 얘기예요. 전부 그런 각도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왜 멀쩡한 사람들이 왜 이러냐. 그죠? 멀쩡한 기업이, 멀쩡한 제도권이, 멀쩡한 엘리트들이. 그래서 이제 가설이 이거죠. 야, 이거 글로벌리스트들이, 글로벌한 초초 상류층이 서방 자유공화국들의 주권체제 약화를 위해 그 사회의 정신과 가치를 해체시키고 그 사회의 통합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으면 왜 저들이 나서서 저 짓을 해? 그래서 글로벌리스트가 주권국가를 아주 지능적으로 이 주춧돌을 빼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가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가설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래요. 근데 전 딱 거기까지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더 나가서 딥스테이트 그러면 정의가 잘 안 돼. 딥스테이트가 뭐라고. 그 다음 거기서 더 나가서 일루미나티 그러면 뭐 200년 전부터의 음모 뭐 이러면 200~300년, 400년 전부터의 음모. 그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요. 저는 제가 비교적 사회과학적 용어로 설명 가능하고 해석 가능한 데까지만 의심해요. 그런데 그나마도
자, 저들이 저런 이해관계에서 지금 저는 좌파, 극좌파 애들이 세상과 삶을 원수로 삼는 거, 저건 옛날부터 있던 흐름이라고 봐요. 계속 이어져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극좌파가 저 소리를 떠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유엔이 떠들고요. 유엔이라 그러면 세계 최고의 외교관들이 모이는 데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국정원 1차장, 그 권차장 훌륭한 분인데 그 양반이 젠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남녀 성구분 안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실 분이 아니고 그런 얘기에 반대하실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몸담았던 유엔판 전경련에 자기들 홈페이지에 보면 옛날부터 정해져 있던 뻐젓한 10대 원칙은 고스란히 두고 자기들이 앞으로 할 일 설명하는 글에 보면은 젠더 퍼스펙티브라는 게 딱 박혀져서 하이라이트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극좌파가 저걸 떠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회 지금 상태의 문제는 버젓한 교수가 떠들고 버젓한 세계 최고에서 돈 제일 많이 다루는 월스트리트가 떠들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기업들이 떠들고 그렇게 되니까 저걸 학계에서도 저걸 떠들면 커리어가 열리고 직장에서도 옆에 놈 보고 너는 호모포비아야, 너는 인종차별주의자야 공격하면 완장차고 출세길이 열리고 이런 풍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 저걸 밀어버리니까 유럽과 미국에서 이거 어떻게 대항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 이 자들이 움직일 때는 이거는 다 악마에 다 코딩돼 갖고 움직인다고 보다는 저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저거다. 서방 자유공화국의 주권체제의 약화를 저자들이 선호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음으로 양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번에 뭐냐면 저자들을 고정불변하다고 상정하면 패배한다는 거지. 저자들이 이해관계의 바탕을 둬서 저 범털들이 저렇게 간다면 이해관계가 바뀌면은 저기를 안 갈 거다는 거지. 다시 말하자면 서방 자유공화국이 절대로 해체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해체하려고 니들처럼 깐죽댔다가는 그 깐죽거리는 놈은 아예 그냥 딱 찍혀가지고 골로 가는 수가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주가 지금 디즈니 손 벌려고 덤비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빅텍들, 페이스북, 구글 같은 거 손 벌려고 덤빈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겠다고 덤벼드는 거죠. 그래서 좀 체질 바꿔가지고 좀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해보겠다. 또 그런 흐름들이 있고 저항이 강하니까 넷플릭스가 우리 이제부터 좀 이빠른 소리하고 강고린 소리 하는 사람들, 그 임직원들이 그거 나쁜 얘기예요. 그거 인종차별주의적이고요. 그거 그 호모포비아입니다 하고 끌어내려고 그래도 그거 그냥 띄워놔 라고 앞으로 회사 방침을 바꾸겠다라고 넷플릭스조차도 표방하는 거죠. 즉 넷플릭스도 내 사업 이익이 ESG 띄운다고 사업이익이 더 강화되는 게 아니야. 이해관계. 그러면 얌전해진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상대방의 근본 원인이 악마성은 극좌 성향으로 쭉 이어지는 거고 말고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자들이 왜 악마랑 짝짝꿍 하고 있냐. 짝짝꿍 해왔냐는 그건 이해관계다. 그럼 이해관계가 바뀌면은 쟤들도 착해질 수 있다. 내부가 분열하고. 그럼 이해관계가 어떻게 형성돼 있고 어떻게 바뀔 수 있지? 그거를 볼 수 있게 되잖아요. 변증법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굉장히 복잡할 수 있고. 우리가 근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속 꾸준히 이렇게 저항해 나가고 이런 저항의 정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ESGC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정신적, 문화적 삼투막, 정신적, 문화적 멤브레인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걸 이제 우리가 제대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거 생각 없이 덜컥 시민사회 수석실에 덜컥 종교문화비서관 뒀다가 이번에 날아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또 시민사회 수석 잘 고민해 보십시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